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착해 있고요. 매수가는 40만 8천 원, 그리고 보유 비중 10%십니다. 물려 있는데 지금 물 타야 할까요? 이렇게 함께 질문 주셨고요. 최근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올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2월 19일에 42만 9천 원까지도 한번 터치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오늘 종가는 32만 1천 원에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만 원이요? 네, 매수가가 40만 8천 원이십니다. 40만 원이라. 네. 자, 이걸 여기서 추매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10%? 비중은 10%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이렇게 잘 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갑자기 목이 땡기는 것 같은데 자,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뭔가 삼성전자의 지분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AI라는 산업이 로봇과 합쳐질 수 있다. 이 두 개의 겹테마가 만들어지면서 로봇 관련주의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던 거거든요. 사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로봇이 엄청 잘 팔려서 실적으로 당장 찍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 기대치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올라가기 전에 한 10만 원대에서도 추천을 하고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이거 어디까지 가나? 더 가려나? 살 걸 했더니 더 가고, 살 걸 했더니 더 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위에서 따라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매매가 되게 위험한 게, 그런 매매를 할 거면, 그러니까 보통 주식 경어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다들 그래, 잘 가는 종목을 사야 탈출각도 금방금방 나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올라가는 종목 냅다 잘 주워 담으시거든요. 근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건 내릴 때 잘 내리지 못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걷는 말에서 내가 넘어져요. 그럼 엉덩이만 좀 아프고 말겠죠. 근데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엉덩이 아픈 걸로 안 끝나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상단, 항상 그 기준점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매수하신 이 40만 원 초반대가 나쁜 가격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했으면 비중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주가는 급격한 상승분의 절반까지는 조정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조정을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가 어떨 때냐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고 절반의 조정을 주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절반의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방식이고, 종종 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절반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검정 고무신 기영이 머리 마냥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좀 차트를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승의 피로도를 위에서 좀 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구간을 올리고 또 마찬가지로 위에서 횡보를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긋고 있다가 여기 리탈하면서 무너진 건데, 자, 그럴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자, 그러면은 현가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 자리가 슬슬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자, 근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자리니까 37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뚫었을 때 이제 위로 더 가는 건데, 사실 저는 지금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을 갱신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좀 머나먼 미래의 기대감까지 다 끌어가지고 올린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현 시점으로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제 긴 시간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올리는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40만 원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37만 5천 원 정도 아래까지 평단을 조절해 놓으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추매를 하세요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밀리면 상승 초입부까지 밀립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땐 상승 초입부까지 밀려요. 그랬을 때는 아래로 25만 원 선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자리는 메꾼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래 16만 7천 원의 갭자리까지 존재하네요. 자, 일봉 갭자리도 무조건 메꾸는데 얘는 월봉 갭자리예요. 일봉 갭, 월봉에서 갭이 나온다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 차트를 쭉 돌리면서 한번 봐보세요. 월봉에서 갭자리가 있는데 안 메꾼 종목이 몇 개나 되나? 일단 월봉 갭이 나오기도 힘들지만 보통 월봉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고 보면 돼요. 그럼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내가 대응을 잘못하고 그냥 마냥 생각 없이 추매하거나 홀딩을 했을 때 까딱 잘못하면 정말 15만 원까지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본인이 평단을 조금 조절해갖고 37만 원으로 조절을 했다 치죠. 그럼 여기서 1배수를 해서 비중을 20%를 키워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비중을 20% 키웠을 때 본전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만약에 본전 이게 아니라 밑으로 여기서 반등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한 5만 원 정도 기술적 반등이 현재 예상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밀렸을 때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5만 원 정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아래로 밀리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지금 추매 자리라고 해서 추매하는 건 사실상 좀 무리가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내가 손실이어도 37만 5천 원, 38만 원 부근에선 손실이어도 한 5%, 6% 정도 손실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이는 고 남은 거 가지고 혹시라도 전고점 갱신 하나 하고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지. 당장 손실 크니까 평단 낮춰갖고 어떻게든 탈출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종목이 잘못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률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등 못하면 이 종목은 일단은 상승 초입부인 25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아마 40만 원 위에서 사셨으면 지금 손실이 15% 20%인데 여기 이탈하면 좀 비중 줄이세요 라고 한들 그게 뭐 들리시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볼벤 상단 이탈했을 때 했겠죠. 그래서 뭐 과감하게 손절 치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대신에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끼가 있고 반대로 이 종목이 급격하게 낙폭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반등은 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 못하겠으면 들고 있다가 확 밀릴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1배수 추매해갖고 낙폭의 절반으로 평단가 딱 맞추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매매를 하실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것도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종목에 올라가는 종목은 제가 항상 목표가를 안 잡아드리죠. 자기 그릇대로 먹어요. 대신에 어디 이탈하면 나오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보통 추세라는 거고 이 종목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인 38만 원을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 하면은 올라가는 종목 잡지 말고요. 지금 막 빠지고 있고 막 빌빌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 회사 좋은데 왜 이렇게 땅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지? 차라리 그런 거 사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37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37만 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시더라도 비중을 덜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월봉 기준으로도 갭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더 크게 놀렸을 때 그때 비중 더 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보시다가 답답하실 때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힘내세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만보종님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SKC 주셨고요. 매수가는 13만 6,2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시네요. 추매 타점을 알려달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우선 이거래 연속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니까 1월 20일에 18만 1,00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네요. 이 이후로 주가가 쭉 내려오면서 오늘 종가는 12만 1,900원까지 와 있는데요. 혹시 추가 매수는 언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진입한 거는 좀 칭찬해 드릴 만한 자리에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만보쪽님이 그래도 이 영상도 자주 챙겨 보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제 질문의 평단만 봐도 약간 좀 흐뭇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17만 5천 원에 물렸어요. 이러면 저도 되게 화났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여줬죠. 유리기판이 시장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 고성능 AI 칩셋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고성능 AI 칩셋을 만들었더니 막 뜨끈뜨끈 열이 나. 게다가 전력 효율도 너무 떨어지잖아.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을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이 필요할 거야. 액침 냉각 기술이 발전을 해야 고성능 AI 칩셋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전력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야 더 좋고 효율 좋은 고성능 AI 칩셋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고성능 AI 칩셋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고성능 AI 칩셋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섹터, 하부 섹터들이 주목을 받게 되겠죠. 자, 근데 최근에 딥시크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이 지금 당장에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힘을 못 쓰고 밀리고 있는 만큼 고성능 AI 칩셋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니 유리기판 쪽도 지금 당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좋게 안 봐도 좋게 보여지진 않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고성능 AI 칩셋이 안 좋은가? 그건 안 좋고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을 때 접근하는 건 되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SKC 차트를 보면 만약에 제일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중간하게 횡보하고 내려가고 막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이 종목이 하락을 하면 그때는 정말 탈출각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거의 스키점프 되죠. 거의 스키점프도 이런 데선 안 탈 것 같은 그 정도의 기울기로 밀리고 있는데 그 말은 급격한 낙폭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항상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왔던 자리가 정확히 지금이네요. 한 19만 원, 12만 원 자리. 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자리가 좀 강력한 지지 라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설령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480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염두는 해둘 수 있어요. 그러면 11만 3천 원까지 이 종목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자리가 사실 반등 포인트에 맞긴 하지만 시장 지수가 반등을 하면 이 종목도 가겠지만 만약에 시장 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져서 이 종목도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11만 원까지 빠진다고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한 낙폭을 보여줬어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선 딱 그어서 반등 나오면 얼추 14만 원짜리죠. 근데 아까 질문하셨을 때 평단이 13만 6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더 밀렸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지금 질문하신 분의 물렸던 평단보다는 위로 더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본인이 굳이 추매를 안 해도 돼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어차피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평단을 좀 낮춰볼까요? 라고 하면 13만 원 아래로 한번 낮춰봐도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럴 땐 추매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 481선이 아니라 현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낙폭의 절반이 14만 3천 원. 그러면은 평단가보다 훨씬 위죠.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매를 안 해도 탈출할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추매를 참고 추매를 해야 탈출할 수 있는 종목군에 그 돈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평단이면 굳이 추매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어서 저 추매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현 구간부터 해서 481선까지 그 추매하고 싶은 그 금액을 나눠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평단이 13만 3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럼 13만 3천 원 여기 저항 그래도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분할 매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아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종목 아니고요.
다만 유리기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HBM 반도체 쪽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유리기판이 주목받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칩셋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야 되고 고성능 AI 칩셋이란 결국 HBM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HBM 쪽이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면 유리기판 쪽도 따라서 후순위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까지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반도체 순환매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잠만보쪽님 우선 진입 타점 너무나도 좋았다고 의견 주셨고요.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럼에도 비중 더 싣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구간부터 481선까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코리아 서킷이요. 네, 코리아 서킷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440원에 14%요. 네, 13,440원에 비중은 14%. 오늘 4.85% 강하게 오르면서 종가는 11,900원까지 왔네요. 혹시 이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2년 정도 됐는데요. 16,000원 넘었는데 오늘 평단가를 오늘 낮췄어요. 조금 네. 분할 매수로 더 떨어지면 조금 더 하려고 오늘은 조금만 했어요. 그럼 이 종목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실까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조정이 더 나올 것도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오면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와서 비중을 빠져나와서 나중에 다시 살까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약 2년 정도 꽤나 긴 기간 이 종목과 함께 오고 계신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전문가님께 의견 구해볼게요. 코리아 서킷 꽤나 오랫동안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13,400원이라고 하셨을 때 네. 약간 한숨을 쉬었었거든요. 네. 만약에 저랑 같이 하는 저희 식구분이면 혼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에 물려셨었는데 평단을 조절해서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맞추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제가 이제 제 영상 아무래도 매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저를 자주 접하진 못하셨겠죠? 근데 앞으로 투자하면서 머릿속에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고 있어도 진짜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완전 그냥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셔도 되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그러니까 갭 상승을 했다고 하잖아요. 갭 자리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엔 메꿔요. 얘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안 메꿨죠. 좀 올라갔다가 다시 메꾸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갭 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엔 이 자리 한번 다녀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럼 그 자리가 1,600원이에요. 근데 좀 더 나눠서 사실 생각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보시면 항상 차트를 볼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을 어떤 곳을 진짜 못 뚫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과거에 코리아 서킷도 막 21,000원까지도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어디를 이탈하고 나서부터 나락행 열차를 탔는지 그 자리를 보면 돼요. 자, 이 종목이 어디를 이탈하고 확 밀렸죠? 자, 121선이에요. 초록색 선. 초록색 선 121선을 내어준 다음부터는 힘을 잃고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121선을 탈환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121선 근처까지는 올라가고 121선 콕 찍고 내려오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이 종목의 추세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예전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121선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였거든요. 자, 근데 최근에 올라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이 121선은 이 종목한테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그 자리가 또 거의 갭자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한 1,500원까지 밀리면 이거는 신규 진입을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 오면은 좀 용기 내서 사도 되는 거고 아싸리 지금부터 그냥 이 자리까지 떨어질 거 염두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단 좀 더 낮추셔도 되고 여기 메꿀 거 생각하면서 신규 진입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만약에 지금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13,000원 라인이거든요. 아마 지금 평단이 13,400원 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13,000원 정도까지 여기 위로 안착 이 241선 얘가 지금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1번 이때 올라갈 때는 시장이 그냥 반도체 쪽으로 다 집중됐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이 자리를 안착해야 여기도 뚫어야 그 이상의 구간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하나하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13,4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라면 13,000원이나 12,700원 정도 아래로 살짝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12,700원 정도 라인이 오면 지금 본인이 이제 추매도 하고 있으면 뭐 비중이 한 17%, 18% 이렇게 늘어났겠죠. 그거를 기다린 시간이 억울하니까 내가 앞으로부터 수익 커지겠지. 잔뜩 먹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추매했던 수량은 한 12,7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덜어내요. 그래서 한 비중 뭐 7%나 8%만 남겨놓고 남은 수량 가지고 481선까지 14,700원까지 쭉 보시고 이 자리 오면 또 남은 수량의 일부는 팔고 일부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손절이나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CXL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게 그거였죠. 엔비디아 뭐 HBM 고성능 AI 칩셋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라는 건 다른 반도체 섹터한테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CXL 관련주도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CXL 관련에 속해 있는 이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재차 움직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뭐 지금이 바닥이다 이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400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1,400원까지 좀 더 담으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1,400원까지 나눠 담으시고 명심해야 될 건 추매는 본인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따라서 추매를 했는데 내 평단 근처에 왔다거나 약수익권, 보합권이 오면 앞으로 수익을 더 많이 봐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추매한 수량은 덜어내서 리스크 관리한다. 이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고요. 앞으로 흐름이 뭐 진짜 너무 걱정되고 이런 종목도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시청자님 끝으로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추가 매수로 단가 낮춘 거 너무 좋았다고 의견 주셨고요. 13,000원 그리고 12,700원 이 사이로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비중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만큼의 분량은 12,700원에서 정리한 다음에 남은 분량만으로 그 윗구간까지 끌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바시엔님께서 종목 상담 주셨고요. 궁금하신 건 YC네요. 매수가는 11,910원 그리고 비중이 5%. 더 빠질까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어제 오늘 이 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24% 밀리면서 종가는 1,350원까지 왔는데요. 2월 19일에 13,540원도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자, 이 종목도 반도체 섹터죠. 네. 반도체 sek터는 다들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다들 뉴스를 보면서 반도체를 이제 막 사요. 반도체 한참 좋다 그러고 막 반도체 잘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러 반도체 그냥 뭐 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둘 건 반도체는 코스피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시장 지수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올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90%의 확률로 빠져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오면 반도체는 따라 빠지는 거고요. 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하면 반도체는 따라 올라도 될 만큼 코스피 지수를 먼저 기준을 잡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본인이 꽂혀 있는 반도체 섹터의 차트만 본단 말이에요. 내 차트 보니까 지금 여기 이거 지금 241선 힘들게 돌파하고 지금 딱 반등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과거에 그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터진 거 이탈 안 해주면서 십자 도지 생겼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대해서만 기술적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 반도체라는 섹터는 코스피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가 반동 자리든 뭐 슈팅이 나올 자리든 그걸 떠나서 시장 지수가 무너질 타이밍이면 이 종목은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반도체 섹터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 반도체 섹터를 보고 뉴스에서 뭐 이거 되게 좋다던데 이 기술이 되게 뛰어난 기술이래. 뭐 그런 거에 현혹되고 지금 자리 이 단순히 한 종목의 차트만 보고 좋다라고 들어가면 네 그렇게 좀 아픈 상황이 생겨요. 11,900원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나름 시장지수 기다릴 때 시장지수 밀릴 때 담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지수가 개파락하면서 아 조금 더 사볼까? 조금 더 사서 평단이 한 11,900원? 이렇게 된 느낌이에요. 지금 아마 한 12,500원에서 샀다가 금요일 날 개파락하니까 약간 추매해가지고 지금 11,9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지는데 이걸 지금 더 추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매를 하자니 좀 뭔가 무서운 상황이다. 뭐 이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종목의 차트만 놓고 보면 안 되긴 하지만 자 아까 말했지만 차라리 주가는 야금야금 어설프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화끈하게 빠지는 게 대응하기 훨씬 쉬워요. 자 갭자리 있네요. 11,700원에. 자 그럼 여기서 반등 나오면 얘 11,700원까지 갑니다. 11,600원, 700원 요 사이 구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또 11,700원이라고 했다고 뭐 11,700원인 줄 알았더니 11,680원까지만 갔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가 말해주는 건 대략적으로 그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더 많이 살 필요도 없고요. 지금 11,900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만 추매하시면 갭자리 아래로 평단 맞출 수 있죠. 갭자리 아래로만 평단 낮추시면 탈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종목이 더 빠질까요? 라는 질문은 시장이 더 빠질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시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500을 깨고 내려가요. 코스피가 2,500을 깨면 얘도 8,500원까지도 갈 거예요. 코스피가 2,500 깨지면.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 이탈하면 줄이는 게 좋을까요? 자,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 자리 항상 이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시작됐네. 그럼 이 종목의 바닥권은 10,000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의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럼 지금 정도 자리면 추매할 만한 자리죠. 신규 진입할 만한 자리고. 대신에 10,000원 이탈하면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종목이 시장 지수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9,900원, 9,800원 이렇게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손절을 쳤는데 시장 지수가 반등 타이밍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일부터 코스피가 막 반등을 하네. 그럼 이 종목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종목에서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라기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2,500선 라인을 이탈하면 반도체는 코스피니까 코스피가 2,500선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예상되는 코스피의 상승 추세선은 이거예요. 그러면 2,500선을 이탈했다는 건 상승 추세선뿐만 아니라 일전의 추세를 바꿨던 60일선까지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2,400선과 2,500선 이 구간을 횡보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탈하는 순간 코스피는 아래로 이만큼이 추가 하락 여지가 생겨요. 그럼 코스피가 이만큼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과연 반도체는 멀쩡할까요? 반도체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YC를 언제 손절칠까요?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디를 지지선으로 잡아야 될까요? 어디를 이탈하면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코스피가 2,500을 이탈하면 반도체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2,500을 이탈하지 않았어. 코스피가 2,500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버티고 막 어떻게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의 차트만 뭔가 중요 지지선을 이탈한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자를 수 없어요. 그게 반도체라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 지수 흐름만 잘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 되게 쉬운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진짜 제가 가뜩이나 시장 지수를 많이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반도체 섹터에 적용을 하시면 되게 쉽게 분할 매수 평단 조절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다들 그냥 뉴스 보고 감정적으로 그 종목의 차트만 보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차트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시장 지수 차트를 보면서 그걸 기준 잡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평단은 갭자리 아래로 맞춰놓자.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상단 간다? 그러면 YC도 전고 넘어요. 무조건.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2,700선까지 가면. 근데 코스피 지수가 2,700선까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YC는 뭐 한 12,000원, 11,700원 찍고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아래로만 평단을 조절해 놓으시고 여기 오면 비중 일부 줄이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이것도 뭐 무난무난하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 코스피 지수와 함께 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코스피가 2,500선 이탈하게 된다면 YC도 힘들어지니까 그때에는 비중 축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탈 안 하고 잘 간다면 이 종목도 더 끌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추가 매수한다면 갭자리 아래로 단가 맞추기 가능하니까요. 혹시 여유 되신다면 비중 더 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